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물품 대리 구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도 지자체는 물론 공기업, 소방공무원 등 각종 기관을 사칭한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오는 28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피서객 맞이에 나섭니다. 다음 달까지 동해안 87개 해수욕장이 차례로 개장하는데 해변마다 차별화된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특색 있게 운영됩니다. 원주시의회 광문근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민선 8기 대표 공약이었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 전략 등을 캐물었습니다. 원광수 시장은 해당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춘천에서는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철원 등 강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종수법인 공공기관 사칭 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강원도 내에서도 지자체, 공기업, 소방 등 각종 기관을 사칭한 사기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임수진 씨는 최근 수상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이라며 소속 부서와 직함까지 밝힌 남성이 시청사를 장식할 생화를 대량 구매하겠다고 한 겁니다. 남성은 시 예산이 3천만 원 배정돼 있다며 임 씨에게 시청에 직접 방문해 견적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견적 봐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3천만 원짜리 예산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약속한 날 남성은 아침 일찍 다시 전화를 걸어 시에서 구매할 의료기기 비용을 대신 송금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전형적인 공공기관 사칭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임 씨는 최근 업계 지인들에게서 비슷한 사기 사례를 들은 터라 원주시 해당 부서에 문의했고 다행히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되게 소름이 돋는 게 시청에 오셔서 저를 찾으세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이처럼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 사기가 최근 강원도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자체뿐 아니라 철도공사, 국립공원사무소, 공기업, 소방, 군부대 등 다양한 기관을 사칭한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체가 판매하는 물품을 주문한 뒤 다른 업체에 결제할 비용을 우선 송금해달라고 요청해 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공공기관의 이름을 내세우고 위조된 명함과 공문서까지 제시하는 치밀함에 피해를 입는 상인들도 많습니다. 공문서상으로 계약을 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시스템 하에 그 계약 절차가 공식적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런 사기를 예방하려면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증금이나 선결제를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할 경우엔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까지 확산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원주시의회 제25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원주공장 유치 전략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원주시의회 광문근 부의장은 시정질의에서 민선 8기 대표 공약이었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와 관련한 현재 진행 상황과 성과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원주 공장 유치라는 핵심 사안에 대해 불확실한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명하는 원주시의 태도는 민선 8기 원주 시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광수 원주시장은 해당 기업으로부터 교육용 반도체 장비 기증을 시작으로 사장과 긴밀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미끄러짐 사고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20일 오전 7시 4분쯤 춘천시 신부급 천전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난간을 들이받은 뒤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철원군 갈마릅 지포리 인근 도로에서는 폭우가 나무에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일 오후 3시 기준 소방당국에는 나무 전도 등 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오는 28일 동해안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열고 피서객 맞이에 나섭니다. 다음 달까지 동해안 87개 해수욕장이 차례로 개장하는데요. 해변마다 차별화된 시설과 프로그램이 마련돼 특색 있게 운영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자 관광객들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지난 19일 강릉 지역 낮 최고 기온은 35.8도.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해변은 벌써 한여름이나 다름없습니다. 처음에는 차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물장구 치면서 하니까 몸에 열이 오면서 추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새하얀 백사장과 맑고 투명한 바다는 동해안 해변이 가진 매력입니다. 이 끝이 안 보이는 바다가 가장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동해가 좀 물이 깔끔하고 그래서 다들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해변 한쪽에서는 사회단체 회원들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뙤약볕 아래에서 묵묵히 쓰레기를 주우며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느끼길 바랍니다. 이 해변 모래사장이 깨끗하면 우리도 좋고 또 청소를 하면 보람도 있어서 스스로 힐링도 됩니다. 올여름 해수욕장 개장 준비 작업도 본격화됐습니다. 이곳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강원도 동해안에서는 가장 먼저 오는 28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여름 피서객 맞이에 나섭니다. 이어 7월 4일에는 속초해수욕장이, 9일에는 동해 망상과 삼척, 11일에는 고성 아야진과 양양 낙산 등 동해안 87개 해수욕장이 차례로 문을 엽니다. 강원도는 올해 테마와 축제가 가득한 차별화된 해변을 운영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는 오리바이 다이빙대와 어린이 해수풀장 등 종합 물놀이 시설이 운영되고 주문지는 캠핑비어 해수욕장으로 특화됩니다. 속초해수욕장은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고 망상에서는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러닝 행사가 펼쳐집니다. 또 고성 밤비치 해수욕장은 반려동물 해변으로, 양양 낙산 해수욕장에는 웰컴 마켓과 다양한 해변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금년 1월 달에 시작이 되면서 저희는 동해안 6개 시군에 테마 해수욕장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해수욕장 개장과 폐장 후 각각 일주일씩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동해안에 출몰하는 상어와 해파리 피해를 막기 위해 그물망을 설치하고 드론 등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원주 지역의 주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원주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 원주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과 함께 다양한 생활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된 무실동 무삼공원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무실동 무삼공원 인근은 상권 밀집 지역으로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이지만 기존 무삼공원 주차장은 차량 10대 정도만 주차할 수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곳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5월 무삼공원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통해 주차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예산 8억 700만 원을 투입해 62대의 차량을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차 공간이 그렇게 없어서 정말 이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 아주 애를 많이 먹으셨을 텐데 힘드셨을 텐데 이제 그 불편함을 이렇게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달까지는 한시적으로 무료로 운영되고요. 7월 중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을 활용해 유료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자료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보도자료는 잘 보셔야겠습니다. 원주시가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사망자의 인감증명 부정발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등록된 인감은 사망 신고일이 아닌 사망일을 기준으로 직권 말소 처리되므로 사망하는 날부터 인감 증명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사망자의 인감 증명을 발급받는 사람은 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부정발급 사례는 상속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한 상속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보도자료입니다. 원주시가 치악산 바람길 숲에 화장실을 추가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은 행구동 옛 유교역 부지와 봉산동 번제마을 숲, 그리고 원주경찰서 뒤편 봉산리 주차장 부지 등 3곳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화장실에는 에어컨과 난방기를 설치해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고요. 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 스크린과 비상 안심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치악산 바람길 숲, 이제는 화장실 걱정도 덜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주는 지금이었습니다.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강릉에서 이틀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9일 저녁부터 20일 아침까지 강릉 지역 최저기온이 26.4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당국은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지 못해 이틀째 열대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입니다. 특히 19일 강릉 구정면의 낮 최고 기온은 36.9도까지 치솟으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고 일부 지역은 6월 1 최고 기온 급값을 경신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1일까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동해안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여주 인접 지역에 설치되는 불온 나들목이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불온 나들목 개설 사업은 44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영업소와 교량 1.2km에 달하는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시는 6월 현재 설계 공정률이 60%로 올 연말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보상 절차 진행 후 공사에 착공할 방침입니다. 강릉의 관문인 남강릉 IC 일대에 소나무 가로수길이 새로 조성됐습니다. 강릉시는 20일 남강릉 IC에서 이어지는 칠성로 1km 구간에 금강소나무 66그루를 심어 가로수길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나무는 강릉시 왕창면 대길이 돌배단지 조성사업 부지에서 나온 금강소나무를 옮겨 심은 것입니다. 강릉에서 소나무 가로수길이 조성된 건 강릉 IC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경강로와 유천택지 사임당로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20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도내 다문화 가족과 시군 가족센터 종사자 등 800여 명이 참석했고 유공자 포상과 강원 정착기 발표, 결혼 이민자 동아리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또 강원 이주여성 상담소 등 다문화 유관기관이 홍보 부스를 열고 외국인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태백시가 춘천과 속초, 양구군이 참여하는 협업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시군 홍보 담당자들은 지난달 속초에서 만나 영상 촬영을 진행했으며 편집 등을 거쳐 이번 주부터 각 시군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태백시의 주도로 기획된 사업으로 지역별 역할을 분담해 영상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영월군 덕포리 일대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 지역상권 활력 지원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덕포리는 2년 동안 국비 10억 원과 군비 10억 원 등 2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아 민간 주도의 상권 활성화 사업에 나섭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동강 등 자연과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마을 호텔과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 창업 커뮤니티 스테이 센터 등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